덕수궁은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로 다른 궁궐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전통적인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공존하며 편안함을 주는 곳이죠. 덕수궁은 처음에 개인집으로 시작해 역사의 굴곡을 거치며 궁궐로 진화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정동 일대를 먼저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문을 바라보고 왼쪽 길로 근대 역사길 3코스 외교타운 길이 펼쳐집니다. 덕수궁이 자리한 정동 일대는 조선 초기부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정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가 조선 개국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강씨를 위해 경복궁 근처에 무덤을 조성하고 정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동 제1교회는 조선의 기독교 전파와 서양식 건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구 신화일보 별관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언론을 통해 저항의 의지를 키워갔습니다. 중명전은 덕수궁 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1905년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대한제국의 운명은 기울어 갔습니다. 정동 일대에는 왕실의 종친과 고관 대작들의 개인집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월산대군의 집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아들로 그의 집은 후손들에게 물려져 오랫동안 개인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고 1년 5개월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버린 상태였고 선조는 머물 곳을 찾아 월산대군의 후손이 살던 정동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삼았습니다. 이 집이 바로
덕수궁의 모태가 된 서거당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이 길을 따라오며 대한제국의 꿈을 품었죠.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대 교구 성당의 뒷길. 이곳은 화려한 빌딩 숲 속에서도 조용히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입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함께 이어지는 길은 1920년대 세워진 성공회 서울 대성당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 하지만 이 문은 원래 지금의 자리보다 더 앞쪽 도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대한문을 지나 금총교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덕수궁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선조는 서거당을 중심으로 주변 집들을 확보해 궁궐의 기능을 갖추려 했지만 여전히 임시 궁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선조는 서거당에서 14년간을 보내며 인목왕후와의 혼례를 치르고 비운의 왕자 영창대군을 낳는 등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하며 정릉동 행궁에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광해군의 치세는 권력 상쟁과 정치 보복으로 얼룩졌습니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며 경운궁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고종이 물러난 후 덕수궁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황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1907년 퇴위한 고종은 덕수궁 함령전에 머물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터지기 2달 전, 고종은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독살설이 퍼지며 민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은 사라졌지만 대한독립의 불씨는 이곳에서 다시 타오른 것입니다.
덕수궁은 점점 더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구단이 있던 자리에는 웨스틴 조선호텔이 들어섰고, 대한제국의 상징이던 환구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환구단의 부속 건물 환궁우만 덕수궁 바깥 서울광장 근처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경운궁은 인조 이후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70년이 지난 고종시대에 다시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 파천을 끝내고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은 경운궁을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삼으며 중화전, 석조전 등 다양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중화전은 대한제국의 정전으로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대화재로 중화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고, 이후 단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고종은 경운궁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2023년) 덕수궁은 또 하나의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빈을 맞이하던 돈덕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사라졌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궁궐이면서도 서양 문명이 파고든 근대의 중심지였습니다. 각국 공사관, 서양식 학교, 교회, 호텔, 그 사이에서 이곳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이면서도 서양식 석조 건물이 우뚝 서 있는 이곳,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이 품었던 또 다른 꿈의 흔적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지은 최초의 유럽식 궁전입니다. 고종은 전통적인 조선의 궁궐과는 다른 서구식 근대 건축을 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황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려 했던 곳입니다. 1900년대부터 착공된 석조전은 영국인 건축가 하딩이 설계하고 일본인 기술자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황실의 격식을 갖춘 공간이면서도 서양식으로 설계된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 완공되었고, 대한제국은 그 황제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석조전은 다시 대한제국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석조전 내부는 보건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거처와 접견실, 연회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유럽 왕궁을 본떠 만들어진 화려한 장식과 대한제국이 품었던 웅대한 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은 단순한 궁궐을 넘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덕수궁을 걸으며 우리는 역사의 깊이를 느끼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